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거는 이 2022년에 제가 올렸던 거는 인플레이션 대비였고요. 금리 상승기 인플레이션 대비였고, 이제부터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거는 디플레이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금리 하락기 디플레이션. 제가 2년 전에 이 말했거든요. 개발자, 그러니까 QA든 솔루션 엔지니어든 네트워크 엔지니어든 원하는 직업 아니라도 일단 IT 취업하고 전직하라고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학생들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요. 오피든 뭐든. 지금 개발자 취업 활동하려는 분들에게 그냥 똑같아요. 할 말은 똑같습니다. 단 보안 전문가는 제외하고 이쪽 직업은 원래 이거 정부 사업 B2G 사업이라서 방산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취업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2023년 중순 이후 개발자 추가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설득글 겸 기록글 겸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준생이 보는 뷰와 그 C레벨이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보는 뷰가 좀 다른 이유가 이제 정보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 갭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IT 산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빅테크가 우선 대량 해고가 있었죠. 2022년부터 구글에서 파이썬 팀 해고하고 플러터 팀은 좀 인건비가 싼 독일로 넘어간 걸로 알아요. 한국에서는 채용 중단이 있었고 이번에 반도체 좀 풀리면서 채용이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2024년 지금도 해고 중입니다. 지금도 해고 중이니까 여전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유, 이러면 옆으로 안 넘어가는구나. 네. 그리고 2022년부터 VC들 디폴트, 그 Y 컴비네이터가 디폴트 얼라이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디폴트 얼라이브를 이제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들에게 요구를 했고, 추가 투자가 좀 상당 부분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글로벌 VC 투자를 보면은 전 세계 최소치예요.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줄어서 2022년부터 쭉 줄었죠. 줄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스타트업들은 구조조정하고 채용 중단하고 투자 받을 곳 찾고 있는데 스타트업 고용이 제가 전에 한번 봤을 때 7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그 청년들이 좀 움직이기가 힘들 거예요. 현재 VC나 투자 산업들은 모두 이제 다음 사이클 준비 중입니다. 다음에 언제 다시 올라갈 것인가. 네, 준비 중인데 이제 지금 도입기에 보통 여기 뭐 엔젤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해서 여기 성장기 들어가면 이제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라운드별 흐름이 중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신입 채용의 상당수를 스타트업이 강당해줬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에 되었습니다. 번외적으로 VC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좀 더 이해하면 돼요. ETF는 안정을 중시하는 안정형 투자고 리스크 해칭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의존하는 워터폴이나 정규 분포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감자가 있으면은 그 감자들 한 마트에서 나오는 감자 크기가 또이또이할 거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배포가 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시장을 순응하는 이런 일종의 구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투자 방법이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존버그의 방식이죠. 근데 벤처 캐피탈은 속도를 중시하는 이유 자체가 전부 어드벤처예요. 이 벤처 캐피탈 앞에 AD가 빠져서 벤처라고 하는 거지 어드벤처 캐피탈이 원조 명칭입니다. 실전 탑티어를 모아가지고 속도를 최대한 하는 모두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최대한 맞춰서 애자일 데브옵스 고객 수요를 창조하거나 고객 만족을 만드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이건 어디서 이용한다? 맥밥집 파레토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뭐 게임 선수, 페이커 선수 같은 아니면 운동 선수 메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걸 기업 버전으로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상당 부분 다 차지를 하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 실패의 가능성을 두고로. 그래서 대중적 성향을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띵킹에 가깝죠. 워렌 버핏이
요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제 사람들하고 완전 반대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고 좀 경기 방어주를 좀 더 장기 보유하는 건 좀 다른 이제 자본 배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트렌드 팔로우 시기까지 넘어가면 이때는 이미 보유한 상태로 쭉 시장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그냥 일하는 법 적당히 다른가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온라인이 완전히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국가도 다르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 일의 철학, 그리고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론, 이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 IT는 노드 엣지의 몇 법칙을 이용합니다. 쓰는 노드만 더 많이 연결되었다. 자주 쓰는 기능만 쓴다.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에 집중된다. 이런 파레토, 롱테일 법칙에 집중이 되는 거죠. 번외로 이렇게 하려면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 빼고 다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일하는 방법도 여기는 탑다운인데, 전략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전체적인 돈이 얼마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방식이라면, 이쪽은 바텀업입니다. 그래서 리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자체의 광고 집행도 그냥 리그예요. 왜? 파레토를 결정하는 거니까. 어느 쪽에 더 이거 80% 성과를 낼 곳에다가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파레토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저기로 갈 거야,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조직 설계 철학, 조직 구조,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재기종, 관련 금융, 핵심 기술 모두 다 다릅니다. 온라인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착각을 진짜 저도 한동안 많이 했는데, 완전히 세계관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이거 헛짓거리 했었구나. 대기업 전략기획이 스타트업이나 자영업하다 망하는 경우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여기서 전략기획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마케팅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넘어와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스타트업이나 자영업하다가 많이 망하는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관, 다른 형태, 다른 일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ETF는 시장 수익을 먹는 거고요. VC는 초과 수익을 먹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모험을 해요. 그래서 실패를 빨리 하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해서 그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니까 빨리 찾아야 된다. 그 속도가 전부입니다. 테스트 기반 성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T 버블스, 인터넷 1세대 벤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이후부터 모바일이 나와서, 요때는 벤처 캐피탈이 좀 초보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때랑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들이 다 나왔고, 데이터 기반 분석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고, 위험하지는 않을 거고, 쉬어가고 다음 사이클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요거는 벤처가 아니고 그냥 이제 창업이었고, 요 IMF 시기에 뭐 이제 큰 회사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터넷 게임, 뭐 창업가들 하는데 요 플랫폼 요 시기였죠. 그래서 요게 인터넷 시기, 요게 모바일 시기. 그래서 정규 분포 금융, 통제 금융은 지금 투자하는 쪽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그리고 정부 규제가 적은 시기 부동산이 필요한 설비 투자,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요런 시기는 이제 부동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정부가 돈을 쓸 때 요쪽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죠. 이게 경기 침체 때 보통 M&A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규제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VC 금융은 지금 축소 중이에요. 그래서 산업, AI 요 정도에만, 이 AI 산업 요 정도에만 지금 추가 투자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AI 수요를 창출한다, 이 부분이 초과 그 수익을 노리고 하는 것들인데, 초과 수익이 뭐냐면, 이런 정규분포 금융은 원래 이제 그 지역이나 그 나라나 그 회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벌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 AI 떠서 HBM 가지고 하이닉스가 수익률이 좋아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초과 수익이라고 합니다. AI들도 지금 초과 수익을 노리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건 거는 보통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성장주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성장할 때 그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거지, 이익이 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 이익은 언제쯤 나기 시작하냐면 10년쯤 뒤에 언젠가 발전할 거야. 근데
10년쯤 뒤에 이미 시장 다 먹고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할 거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 투자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할 때 V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눠서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AI 수요 창출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규 투자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규 분포 투자로.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전력 전선 수요가 증대되었죠. 그래서 전력과 전선 수요 이쪽 부분이 지금 초과 수익을 또 만들고 있는 거고, 반도체는 이제 원래 중거점으로 좀 돌아왔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초과 수익이라 할 정도로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원자력과 구리 수요가 증대되었고, 여기는 이제 중거점보다는 이제 초과 수익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베팅을 하고 있는데 AWS가 제일 많이 베팅하고 있어요. 202조. 그리고 MS가 130조. 구글이 얼마 베팅하는지 모르겠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열심히 돈을 뿌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팔려서 채용이 살아나서 지금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애플 메타도 확장 중이고 머스크도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을 미국이 때리지 않았으면 삼성전자가 망할 뻔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지인이 있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중국을 많이 때렸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2030년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버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반쯤은 광고입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 9월에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자, 네 번째. 글로벌 VC가 이제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쭉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이거 다른 데 투자하는데도 바쁘잖아요. 이 돈 들어가는 거. 이 돈을 한 군데 한 나라에서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VC들도 지금 AI 말고는 새로운 산업이 잘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규제 많고 내수는 축소하고 있고 글로벌로 진출할 급 아닌 기업 아니면 투자하지 않고 같은 비용으로 미국 AI, 일본 규제 완화 투자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기업들 보면 전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죠. 그게 정보 유통망이든 유통망의 변화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물류를 사든 그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새롭게 바뀌고 적응하고 고객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고객 만족대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도 창출되고 새로운 수요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 외 국가에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이런데 규모 큰데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유통을 잡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신흥국에 주문하면 되고, 이게 다음에 클 나라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좀 적고,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은 내수도 축소 중이고 심지어 규제도 많아. 근데 저기 규제 열어주는 내수 큰 국가들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여기도 많아. 그럼 여기로 가지. 그리고 같은 비용으로 미국 AI 초과 수익, 그리고 일본의 규제 완화, 여기 또 원자력도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전으로 또 뭐 유턴하면서 데이터 센터 이거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북유럽 기업들이 메타나 이런 그 북유럽이 기본적으로 북극권이라서 춥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그쪽에 주로 짓거든요. 그걸 이제 열면은 이제 금방 식힐 수 있으니까 전기세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전기세 자원도 많고. 근데 이번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 좀 많이 필요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위험도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원전을 유턴했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탈원전을 제일 앞장서던 애들인데 원전 유턴하는 거 보고 제가 아씨, 근데 저거 안 하면 지네들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던 거 안 되니까. 핀란드나 이런 데들이 북유럽들이 스타트업이 좀 많이 생겼던 배경이 거기에 좀 있습니다. IT 멀티였으니까. 우크라이나도 IT 멀티였다가 이번에 침공당해도 어찌됐든 뭐 많이 막아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성장이 확대되고 지금
그 동남아시아권 IT 멀티를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땅값이 너무 비싸졌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랑 가깝고 그 조만간 인도네시아가 한국 총 GDP는 앞지릅니다. 1인당 GDP야 뭐는데 여기 인구가 2억이거든요. 2억이 7천만 명인데 상황이 우리나라 80년대 요 정도랑 비슷해요. 고성장을 잔뜩 할 시점. 근데 약간 그때랑 차이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제조업으로 단계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내수가 큰데 수출에 의존할 필요는 없거든요. 팜유 제재를 하니까 그냥 유럽 전체랑 맞다이 떠서라도 아이씨 안 해.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유럽 인구가 얼마지? EU 인구가 5억이구나. 한 절반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맞다이 떠가지고 안 해. 니네가 WTO 제소하든 뭘 하든 너네한테 이제 스틸이나 이런 거 수출 안 해. 그래서 미국도 여기에 그 원자재 가져가려면 공장 지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런 것도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인도네시아가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GDP가 한 2030년 정도 되면 GDP가 5위급 정도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채도 적고 충분히 할 수 있기도 한데 지금이 과거랑 좀 차이가 예전에는 제조업으로 단계별로 쭉 올라왔는데 지금은 제조업 하는데 IT 내수 관련돼서 IT 성장이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서비스업처럼 IT 성장이 올라오고 제조업 올라오고 요게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때 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락다운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인권을 따지고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국급들에서 전부 다 야 나오지 말고 정부 돈 줄 테니까 무조건 이거 모바일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걸로 해. 그 시기에 좀 많이 컸어요. 그 시기에 이제 IT 기반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여기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유튜브 이제 사용자 숫자거든요. 인도네시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도네시아 요렇게 3강입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이야 당연히 보고 가는 거고 인도네시아 시장도 생각보다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글로벌 VC 입장에서 또 이제 사실 미국 AI가 너무 잘 되죠. 이게 2024년인데 스탠포드대에서 인공지능 AI 경쟁 끝났다. 지금 이거 뭐 스타트업 숫자 봐라. AI 만든 거 숫자 봐라. 그래서 얘 딱 보고 투자 금액 봐라. 이 다 합쳐봐야 우리 못 쫓아온다. 다 합쳐봐야 우리 못 쫓아온다. 투자 금액. 사실 근데 이거 천조국시 진짜 진짜 그 스탠퍼드대가 그 기반이 플랫폼이라는 기반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중국은 AI IT 기업이 말 안 듣는다고 그 억압한 것도 있는데 AI 한다는 게 위대한 국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걸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뭘 해도 상업적으로 사람들 수요가 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성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은 원래 통제 국가에서 계속 돈 써서 헛짓거리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 축구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도 오히려 관시 문화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단순히 돈 투자한다고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반이랑 문화와 그 규제가 적은 자유도가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이상한 투자 되게 많죠. 네. 일본의 사카나 AI 이것 때또 떴던데 이것도 엄밀하면 구글 브레인 팀의 구글 재팬 브레인 팀의 연구원 둘이서 요분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 데이비드 하. 그래서 둘이서 구글 재팬에서 나와서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발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는 없죠. 지금 현재 한국에 지금 안 그래도 이미 다 그 손절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이렇게 다른 기회가 넘쳐 흐르는데 굳이 한국에 투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정규 분포적 성장은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고요. 맥법칙 성장, 그러니까 VC 성장은 AI와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도 이미 거의 다 끝났나? 뭐 클라우드도 이미 VC 단계는 넘어갔고 정규 분포로 넘어갔다 보는 게 좀 더 맞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가 좀 많으니까 규제도 많고 내수는 축소인 시장에 굳이 하겠는가?
게다가 반미 정권과 세력이 득세하는 곳에 굳이, 그래서 V시장을 굳이 여기로 올 이유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솔직히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인 입장에서 신용은 없고 신뢰도 별로 없죠, 사실. 포지티브 규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거의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한국에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지금 현재 FDI 외국인 집중 투자, 아니 직접 투자, 집중 투자인데 그 외에 이제 정규 분포적 성장 관련돼서 외국인 직중 투자, 요 직접 투자 요게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중국 탈출의 반사이익인데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솔직히 일본에 더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원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이랑 같이 해갖고 이미 충분히 기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크고, 그리고 규제는 이제 기시다 정권에서 좀 많이 열었고 스타트업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 2015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지금 초과 수익에 관련된 이런 빅테크 AI 같은 건 전부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탓, 문화 탓도 어느 정도 있고 반미 이제 성향도 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반미 성향의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거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외국 VC나 기업, 정부가 투자할 때 반미 성향의 정권이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죠. 당연히 미치죠. 그럼 바꿔 생각하면 중국 투자해서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다 알고 어떤 정권 성향인지 그런 거 미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투자할 때 어떤 성향인지 그걸 봐요. 실제로. 네. 다섯 번째, 투자가 줄어드는 순서. 자, 성장 정책.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이 기업이란다. 국가 전체에서 투자가 어떻게 기업 투자가 줄어드냐면요. 성장이 정체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 마케팅 구조 조정이랑 인력 구조 조정. 그래서 HR 팀부터 먼저 자릅니다. 그리고 복지를 축소합니다. 왜? 성장을 못했으면 이제 비용을 축소하는 거야. 그래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걸 포기를 하고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이 흔히 복지가 좋아 보이는데 대신에 바빠요. 그래서 기획, 디자인, 마케팅, 프론트 개발자 이쪽 계열이 어떤 마케팅이나 초과 수익을 추구할 때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빨리 만드는 영역이니까. 근데 큰 회사는 신규 집중 투자를 하죠. 지금 현재는 신규 운영 관련 집중 투자. 요건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초과 수익을 다시 노리는 기회가 올 테니까 지금 시기에는 운영을 좀 더 투자를 해놓자, 캐파를 늘려놓자. 그래서 그게 뭐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부동산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이 싸니까. 나중에 지으려고 하면 바쁘기도 하지만 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도 적어졌을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디플레이션 완화에 영향을 줘요. 운영 설비를 증축하는 게. 그래서 반도체 판매가 증대되었고요. 아직 살아있는 개인 소비가 운영 설비가 증축이 종료될 때쯤에 소비가 붕괴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플레이션이 오죠. 지금 소비가 붕괴를 했죠.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 정확히는 미국이 소비 붕괴하면 다른 나라도 소비가 붕괴를 해요. 지금 디플레이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청년이 돈 안 쓰는 시기쯤 되면 거의 다 끝나요. 미래 소비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 총수요 때문에 자꾸 결혼하라 하는 건데,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집을 사죠. 대출 받아가지고. 그리고 집을 샀으면 이제 가전이나 차를 새로 또 준비를 하죠. 애도 낳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애 낳아서 키우면 교육비 들죠. 그리고 뭐 가족 여행 등등등 하죠. 여유 생기면. 그래서 국가가 자꾸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소비를 증대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냐? 1940년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도 사주고 여가를 이제 즐길 수 있게끔 교외로 차를 타고 나가십시오. 그게 누구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에 트루먼이었나? 네, 만들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현대 가정의 모습이죠. 현대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 실업률 증가
요런 시점쯤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실 좀 적은 편이에요. 이래저래 살려도. 반도체 수출은 어쨌든 반도체 수출부터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 수출은 은근히 보면은 금리 상승기, 미국 금리 올라갈 때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운영 설비 증축할 때, 평소에는 상황 좋을 때는 이렇게 운영 설비를 증축하기보다 초과 수익해서 시장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더 많이 하거든요. 2004년에서 2006년 보시면은 요때도 증가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떨어지니까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19년도 보면은 요때 증가하고 금리 떨어지니까 떨어집니다. 이번에 깨진 게 뭐냐? 2022년부터 올랐거든요. 2022년부터.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D램 값이 너무 낮아서 올랐는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2022년부터 2023년에 반도체가 팔렸어야 하는데 GPU가 팔려요. 그래서 B2B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보안이나 이런 쪽 취업이 더 수월하긴 해요. 운영 쪽 계열에. 백엔드가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원래 경력직 백엔드가 깡패입니다. 취업에는. 자, 이렇게 시장 진실은 잡혔고, 그럼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현실은 어떠냐? 우리는 이제 이거 거대한 매크로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한테 지금 이제 내 최소한 주변 팀에 어떻게 돈이 들어오느냐, 투자가 일어났냐, 그런 거에 관련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해 볼게요. 시장의 진실은 정규분포고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건 거의 멱법칙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올라가려고 그 멱법칙을 이용하려고 이 IT라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네트워크 1억대, 그러니까 인터넷이 퍼지던 시기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탑티어들이 40대 연봉자들이 있거든요. 요분들이 지금 해고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가 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온프레미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정해졌어요. 투자를 안 해요, 온프레미스에. 신입이 갈 만한 이 자리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요거 그냥 먹고 살게끔 두는 이자네요. 더 이상 맨파워에도 투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되고 난 다음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안정적인데 들어가서 오래 해먹어야지, 이런 성향은 IT에 안 맞습니다. IT는 계속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투자 이꼴 맨파워에 투자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연봉이에요. 신규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왜 새로운 거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해야 하느냐? 그쪽에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 연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물고기 다 잡았는데 이제부터 편해요, 나는 이제 월급쟁이 해야지, 그건 못 버텨요. 원래 모든 영역에서는 사실 다 똑같이 그렇게 고인물 돼가지고 상위 이익 독식하려고 하는 걸, 그 시장 자체가 망하거나 아니면은 그 개인이 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데 들어가서 오래 해먹어야지 IT에 안 맞습니다. 두 번째, 정부 자금조차도 지금 VC 스타트업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곳저곳 스타트업들이 도와달라고, 이거 아는 이제 VC 분이, 이제 엑셀러레이터 분이 이제 들은 이야기, 올리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 테마에만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어디 투자 받을 수 있다, 런웨이가 되어버린 좋은 스타트업들이었는데 BP도 넘어섰는데 마감되는 채권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흑자로도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억에서 15억 사이, 뭐 단기 자금 이런 것들 거의 힘들다. 그냥 돈이 말랐어요, 쉽게 말하면. VC 스타트업 씬에 돈이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취업시킬 때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옛날처럼 성장 속도가 빠르네 이렇게 보면서 취업시키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흑자, 축소되더라도 흑자 나는 곳으로 취업시키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에요. 나름 잘 큰 스타트업들조차도 지금 못 버티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아남은 스타트업은 매우 크긴 하겠죠. 팬데믹 때 살아난 자영업 이꼴 맛집이죠. 똑같아요.
근데 몇이나 살아남으니까 애초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자체가 모험이에요. 모험. 어느 정도까지 모험을 할 거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모험을 하는데 지금 VC들이 감당을 못 한다고요. 왜냐면 솔직히 금리 이 정도 높은데 확정 수익 주고 왜 굳이 디플레이션 되면 될수록 이 이익이 실질 금리가 높아질 텐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빨리 취업해서 경력 쌓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2, 3년 뒤에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취업하십시오. 이거 설득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가족여행 뭐 하는 학생들인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친 게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거 생존한다고 생각하는 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막시즘 특징이 모든 가치는 노동에서 나온다 이런 식이거든요. 현실은 고객 창조, 고객 만족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말을 해요. 돈은 계산에서 나오는데 가치는 감정에서 나온다고. 돈은 순전히 계산에서 나오지만 가치는 감정에서 나와요. 노동은 가치가 아니라 가치는 가격이 아니다. 이거를 똑같이 잘못 인지하면 안 됩니다. 왜? 어머님들 주실 때 꼭 잘해준다고 하는데 부담스럽고 나는 싫은 거 계속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어머님도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셨을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만족이 안 되지. 근데 그거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그 노동에서 나오는 막시즘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희한하게 사랑 행복 그러면서 감정 중시 관념 중시 딱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할 때만 유물론을 가져요. 물질 중시 물리적 노동. 현실은 시장에 적합하게 내가 바뀔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걸 사람들의 수요나 세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상황마다 상대적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국가나 이런 거 할 때 노예가 판단을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직은 그 판단력을 상실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가 이런 거 안 되는 사람들 진짜 자주 보는데 성실한 장교들이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성실한 장교들 특징이 플랜 B가 없어요. 무조건 플랜 A. 근데 위에 있는 장군급들이 플랜 B, 플랜 C를 안 만들면 그게 되겠습니까? 원래 군대라는 게 새로운 걸 하지 말라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실한 장교들, 낱말 잘 듣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사회에 나오면 이래저래 고생하는 경우 많이 봐요. 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대가는 무조건 치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복잡한 게 싫어서 익숙한 것만 하는 거는 지적 태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조건 치르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디서 느꼈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인생에서 본 것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왜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지? 그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돼요.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력입니다. 힘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것까지 이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까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이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고달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도전을 한다는 거, 실패를 하더라도 간다는 거, 그게 인생의 여유를 만듭니다. 왜? 나는 어찌됐든 위태로운 상황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인간이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이제 쉬어요. 위기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장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인데 위기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위태롭고 절박해져야만 위대한 전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 또 이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나에게 어떻게 돈이 오는 거지 이 흐름을 찾다 보면은 좀 더 좋아지는데 가장 좋은 건 책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테스트 해보고 위협이든 기회든 내가 먹는 거지 내가 위협이나 기회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에는 그냥 와요. 내가 의지하든 내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부에는 위협이나 기회는 똑같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 게임에서 그 위협을 대응을 하고 그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기복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사전에 꾸준히 상황이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두고 대비를 해두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게 뭐죠? 디플레이션 대비였죠. 이전엔 뭐였죠? 인플레이션 대비였죠. 그리고 여차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돈을 풀지 모르잖아요. 돈을 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나가지고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천연가스 위험이 아직 있긴 한데, 그래서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있습니다. 뭐 이거는 2년 전에 이미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둔 거고, 1년에 그래도 세상 바뀌는 거 책 12권은 읽는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은 괜찮아요. 세상 바뀌는 거라는 뜻은 뭐 최신 트렌드나 그런 것도 읽어보는 거. 네. 이거 못하겠으면 그냥 신문 잘 읽고 잘 판단하는 사람 찾아서 쫓아다니세요. 뭐 누구의 리더가 되겠다. 근데 적어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은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젊은 세대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이 망하는 건 뭐다? 고인물들이 상위 이익을 독식하고 있을 때 망하는 거다.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다? 상위 고인물들이 상위 이익을 독식하면서 연공서열제 지키면서 이제 국가 부채 뿌리면서 부동산 이익까지 하고 주거비 얻으면서 최대한 정년 늘려가지고 저기 연금까지 자기가 다 받아 먹으려고 한다.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온다? 청년들 돈에서 나온다. 노동소득에서. 자, 세 번째. IT 예산 감소. 요게 이제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개발자를 안 받은 이유의 가장 큰데, 저는 이제 C레벨 지인들이 있고 이제 모임 같은 데도 있으니까 딱 나옵니다. IT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올해 IT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일단 개발자 키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마 이직처 좀 많이 줄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개발자 모집을 더 이상 안 받았던 거죠. 네 번째, 플랫폼 국감 이후 더 플랫폼 규제가 줄었냐 물으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플랫폼 국감이 문제인식이었거든요. 지금은 플랫폼 규제가 정권이 바뀌어도 더 강화됐어요. 윤석열 시기에. 주로 지금 집중하는 쪽이 사실 소상공인 보호. 왜냐하면 이쪽이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표도 많지만 소비가 줄었을 때 제일 힘드니까. 근데 이거 소비가 줄었다는 건 바뀌어하면 고금리도 있지만 청년도 더 이상 소비를 안 해요. 휴가 안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를 안 하니까. 연애라고 왜 사루수길이나 이런 게 나이 들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소비하는 곳이잖아요. 성수도 비슷하고. 그래서 20대들 인구를 자꾸 늘리려는 이유 자체가 청년들이 쉽게 말하면 대책 없이 돈을 쓴다. 좀 많이 쓴다. 그런 입장이고, 얘들이 연애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집도 사고 돈 더 세게 쓸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데이트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기 때문에, 더 소비가 줄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사업들 대부분은 키즈와 실버입니다. 어린애 아니면 실버, 노인. 애들에게 돈을 더 빡세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플랫폼 규제가 심해져서 법무 리스크 대응이 더 크고 매출 증대보다는 이익 증대와 비용 줄이기에 더욱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추가 투자가 없고 추가 소익은 안 노리고 경력직 이지처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규제가 생기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거 안 해요. 초과 수익 이거 안 노려. 신규 사업 안 해. 그냥 운영 최적화해서 계속 운영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거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력직 이직처도 없어지고요. 뭐 초과 수익이 있는 곳에 투자받아서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없어지고 신규 채용이 없거나 줄었어요. 백엔드 멘토가 이제 2022년에 말했는데 백엔드 멘토가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스타트업 팀장들 여기 다 모여 있더라. 뭔가 좀 유명하다는 스타트업 팀장들. 그러니까 뭐 침체 위기 느끼고 혹은 인플레이션 위기 느끼고 다 도망간 거죠. 지금 상황 보면 괜히 네이버 대표가 변호사인 게 아닙니다. 플랫폼 국감 때부터 했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들어갔을 때 그 말 했거든요. 그 플랫폼 국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돈 벌지 마.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거 신규 초과 수익 노리는 거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거 이후부터 지금 한 4년? 5년? 요쯤 된 것 같아요. 지금 방향성은 플랫폼 규제가 점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다. 그리고 이건 좌우가 없다. 신규 분야가 늘어나지 않으면요, 경력직이 이직하지도 않고 그러면 신임 채용도 없습니다. 다들 뭐 무슨 요즘 한국 바라는 거 보면 옛날에 이명박 시기에는 명텐도 이런 거 만들면 제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민간에 그냥 규제만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라, 요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뭐 일본의 사카나 AI가 딱 나왔다. 한국은 뭐 했냐? 정부는 뭐 했냐? 정부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중국처럼 그렇게 AI, 중국처럼 AI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일단 민간에 있잖아요. 전부 다 감시체계 만들어 놓고 블록체인 같은 거든 뭐든 해가지고 전부 다 소비하는 거 다 감시하게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정부에 뭔가 한마디 잘못하면은 땅땅땅 바로 이제 핸드폰에 띵 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중국처럼 그렇게 돈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근데 뭐 특정 정당 지지자들 양당 다 지지자들은 그런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적어도 중요한 건 있잖아요. 신규 창업하러 간 경영자들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90년대와 2000년대에 뭐라고 했냐면 2010년 초에도 비슷했는데 그 당시에는 훌륭한 개발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IBM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거였죠. 훌륭한 IT 경영자가 있어야 된다. 창업가가 있어야 개발자 대접이 좋아진다. 뭐 솔직히 이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의대 이런 거 가 있지. 다 튀고 있지. 이제 안 되겠구나. 한국에서 튀어야 되겠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창업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 뭐 해외 진출, 뭐 배경은 이제 규제, 배아판이죠. 남 돈 버는 거 배 아프죠. 사회주의화 됐고요. 정부 주도, 이쪽이 관료 쪽이 보수 쪽, 이쪽이 진보 쪽, 그리고 막대한 부채까지. 클러스터 줄었고요. 정보 교류하고 창업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런 거 없죠. 지금 뭐 초과 수익 줄이고 최대한 비용 최적화 이런 거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기죠. 인재 감소하고 더 힘들어요. 2015년보다 지금이 더 힘들죠. 당연히. 근데 이게 경기가 풀려도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이라서 요 가지고 쭉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방향성이 이미 IT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요런 시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시스템 설계 요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건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째, 스타트업 팀장들 모두 빅테크 계열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건 뭐 백엔드 멘토 이야기했고. 6번째, 개발자 취업 경쟁률 지금 극대입니다. 특히 프론트 개발자. 7번째, 경력직 개발자. 일할 수 있는 수명이 더 길어지겠군. 요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취업 못해서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한국 개발자 시장 보면은 한 44세, 43세 요 이상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 요때 많이 그만둬서. 뭐 지금 이제 또 잘릴 사람들 많이 잘릴 테니까 일할 수 있는 수명이 더 길어지겠군. 요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큰데 티맵프 이커머스 사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량의 경력직이 시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이게 신입이랑 경쟁을 하는데 당연히 신입이 안 되죠. 그 대량의 경력직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럴 거 미리 알고 전부 빅테크 계열로 도망간 분들은 도망갔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여기서 빠르게 크는 거랑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안 좋네 그래서 빅테크 계열로 들어가서 디플레이션에 어차피 쉬는 거랑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한때 벌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좀 더 쉬면서 새로운 충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빅테크 계열에 들어가니까 야 여기는 할 일이 없다.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그 말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개발자 교육시켜서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해요. 근본적인 의문인데. 어쨌든 저는 개발자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걸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저 감당이 가능한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개발자 구비자원들. 빨리 취업하라고 했는데 빨리 취업해서 AI 지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
떠가지고 우리 쪽에 개발자인 너 코딩 돼? 예. 이거 공부해봐. 우리 이제 이거 기술 획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사 안에서 직무 조정해가지고 AI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근데 다른 학생들도 있어요. 말 안 듣는 학생들. 가족여행, 일본 여행 가는 학생들. 얘네들이 특징이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이걸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 때 빡세게 하고 놀 때 확실하게 논다. 요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번아웃 됩니다. 이게 딱 워터폴식이거든요. 할 때 빡세게 하고 놀 때 확실하게 논다. 회사에서 이 빡세게 일하고 회식이나 워크숍 좋아하고 평소에 꾸준하게 휴식, 회복을 하고 뭐 이렇게 성과 내고 회복하고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빡세게 구르다가 한 번에 몰아서 지니까 저렇게 여행을 안 가면 뇌가 죽어요. 워터폴이 회식, 결혼 압박 이런 것들 등등등 하는 게 의존성이 계속 생겨버린 겁니다. 너무 빡세게 한 거예요. 평소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워터폴은 인간관계 자체가 지랄 맞아가지고 근데 우리 나라가 좀 집단주의가 세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성향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일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뇌에 안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전 시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시기였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인플레이션 실업률가 인플레이션이 줄어 물가 상승률이 지금 2%인데 이제부터는 디플레이션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이하로 내려가고 있을 거다. 실업률이 우리나라는 4%대로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폭등하는 일은 잘 없어요. 우리나라 특징상. 예.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요. 아르바이트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굉장한 이익이 될 겁니다. 소비하지 마세요. 이 디플레이션이랑 바꿔 생각하면 지금 청년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화폐 가치 훼손이 너무 심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복원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굉장한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간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정부 임대주택이나 이쪽으로 노리시고요. 좀 추가적으로 원하면 호경기에는 개발자가 제일 잘 벌고 불경기에는 개발자가 제일 힘듭니다. 동시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력이 깡패인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를 나중에도 겪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어디든 들어가세요. 굳이 개발자가 아니라도 괜찮고 IT 업종에 취업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십시오. 일단 처리기사는 필수고요. 처리기사 대신에 산업기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AWS 어소시에이트, C소스, AWS C소스 뭐 자격증 요중 하나 따면은 나름의 차별성을 좀 노리긴 괜찮을 거예요. 요거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CCNA처럼 덤프 외워서 따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듭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따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외워서 땄는지 안 땄는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실력이 완성이 안 되었다. 그럼 오래 끌지 말고 OP든 QA든 솔루션 엔지니어든 네트워크 엔지니어든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도 일단 IT에 취업하고 전직을 하세요. 돈 벌면서 공부하십시오. 처리기사 있으면 나중에 그것까지 다 경력 인정되거든요. 그리고 돈 벌면서 공부해서 전직을 하려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경력 조금이라도 있네. 이제 사이드로 프론트 엔지니어, 프론트 개발자 지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거 경쟁이 빡셀 거거든요. 플러트 하는데 얼마 안 걸릴 텐데 이거 프로젝트 하나 하세요. 어차피 이거 보는 사람들 몇 명 없을 테니까 이거 프로젝트 하나 하시면 좀 더 차별성 있게 취업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유 넘치면은 LMM 프로젝트 대충 아무거나 뭐든 하나 해보십시오. 백엔드 아직 자리 있는데 여기는 할 거면은 AWS 공부 더 빡세게 하세요. 너무 경쟁이 많아지는 시기도 올 거거든요. 올지 안 올지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부수적으로 모이킹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것들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요거 해놓고 뭐 전직 준비하세요. 그럼 돼요. 혹시 또 운이 좋으면은 요거 하는 열심히 하네 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 회사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앞으로 이 1년이 제일 편할 겁니다. 저한테는.
인플레이션 기간은 어떻게든 쫓아가야 되냐, 바쁘게. 화폐의 손을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디플레이션 기간은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진짜 현명한 겁니다. 솔직히. 이거 대중이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개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뭐 이익입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효과가 좋아요. 시간당 효과가. 구매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십시오. 지키면 됩니다. 화폐 가치가 증대되는 기간 조금만 벌어서 시드머니 지키고 벌기만 하면 이익이에요. 청년에게는 이게 아주 이익인 시기이고 뭐 부동산 대출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매력 높은 화폐를 계속 줘야 되니까 배 아픈 시기죠. 근데 뭐 이익 많이 얻었으니까 자꾸 현금 비용으로 보고 마르크스주의로 생각하는 게 일상이니까 고달픈데 이거는 기회비용, 즉 구매력적으로 상대 가치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전 세계가 화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인생을 다 조지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디레버리징 하려고 아마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르바이트든 뭐든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금, 채권, 배당주 빡세게 들어간 이유가 이제 요거 때문이죠. 디플레이션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올라가니까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실질금리가 2% 이상만 되는 이자를 받아도 이익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높아져 가는 상태입니다.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게 드문 가치가 되겠죠. 굳이 확정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세 번째, IT 입문 플러스 공부를 어떻게든 하면 입문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어디든 취업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IT가 좋아졌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워터폴 애자에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어디든 가서 일을 하십시오. 네 번째, 2028년부터 여러 정부와 공적 연금 뭐 이런 재정 문제가 날 거거든요. 세금도 높아질 테고. 그래서 지금 경력을 쌓아도 2027년 정도가 3년차입니다. 영어에 2년 정도 생각을 해도 상당히 고달파요. 그래서 빨리 취업하고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30대를 결정할 겁니다. 원래 이런 거 전술을 하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전술로 이어가고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전술을 이어가야 전략이 되는데 경기 침체를 대응하는 거 하고 난 다음에 국가 부채 시기를 대응하는 거 2, 3년 뒤 요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취업해놓고 공부하면서 내가 빨리 경력을 쌓아서 외국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쌓는다. 그리고 국가 부채 시기에 대응해서 2, 3년 뒤를 보고 그러면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외국에 똑같을 거거든요. 거기 청년 세대들 취업할 데가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 보고 또 이제 내가 먼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 변화, IT 산업의 새로운 구조라든지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음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십시오. 취업 먼저 해서 경기 침체 대응을 하고 여기에 경력 쌓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해외로 튀거나 아니면 국가 부채에 어떤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이제 그 시기에 또 IT 산업 구조가 바뀔 테니까 내 연봉으로 초과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투자 이야기 살짝만 해볼게요. 코스톨라니 달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살짝 지나서 요거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예금 인출해가지고 채권 투자를 이제 좀 많이 하는 요 금리 정점이잖아요. 여기로 내려가는 시기인데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요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내려가는 요걸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다들 근데 하는 말이 주식 보고 있어요. 변곡점에는 확정 수익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일해서 플러스 2% 확정 수익 가지는 게 진짜 좋습니다. 이 채권 투자가 그 뜻이에요. 변곡점엔 확정 수익. 그래서 금리 정점, 아직까지 금리 정점이니까 예금도 통용되고 그 다음에 뭐 채권 좀 더 사서 트렌드 팔로우 해도 되고 단기 채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솔직히. 네.
장기 채권은 요때 예금 입금할 때 샀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이면 아르바이트가 안 될 테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국비 지원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될지.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비전공자 여러분들은 원래 개발자 국비 지원의 비전공자들은 상당히 실패율이 높거든요. 주의를 하십시오.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 이게 동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인프라나 보안을 추천합니다. 저는 인프라나 보안을 주로 취업을 시키니까 이건 어느 정도 걸러 들으십시오. 저만의 뷰일 수도 있습니다. 뷰 중에서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 뭐 이 둘 중에 하나 따시고, AWS 어소시에이트, 애저 900 이런 거 따시고, 국비 지원 끝나면은 취업 3개월 정도 활동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십시오. 3개월 정도는 취업 활동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QA, OP, 솔루션 엔지니어, 뭐 지방도 괜찮고 빨리 취업을 하십시오. 돈 벌면서 공부를 더 하세요. 이렇게 IT 경력 쌓으면서. 단 중요한 게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월급을 봉투로 준다든지 이런 이상한 짓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경기 침체에는 더더욱 이상한 곳이 늘어나거든요.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아웃.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선정할 때 지금은 흑자 기업이 제일입니다. 스타트업인데 적자라면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추가 투자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성장이 줄어도 흑자인 기업이 좋습니다. 성장이 되는데 적자다? 추가 투자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 영어를 같이 시작하라 하십시오. 2, 3년쯤 지나면 이제 세금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생기니까 매일 1시간에 30분이다 하십시오. 번외,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때요. 늘려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여기 주식 매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금리 올라갈 때 보통 주식이 올라가는 건 사실 미국 주식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뿌리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건 디플레이션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덜 깨지는 게 버는 시기입니다.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꾸 숫자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물고기가 있을 때, 이익이 성장할 때 그때 사는 거지. 지금 물고기 없습니다. 이익이 성장하지도 않고 심지어 고가요. S&P 500. 그래서 자꾸 시기를 무리쓰는데 S&P 500이 쌀 때나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트렌드 팔로워랑 다르게 떨어질 때 산다는 거는 바이 앤 딥은 사실 정석적으로 따지면 한 5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 트렌드 팔로워도 금리가 낮으니까 계속 장기 성장할 때 살짝 바이 앤 딥이 짧았던 거지. 정석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는 건 5년 정도는 투자해 놓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정석은 이 시기에 금인데 지금 금 비싸서 못 사잖아요. 화폐 가치 훼손이 심각합니다. 금이 화폐 가치에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금이 비싸서 못 사요. 그리고 이것도 침체에 같이 먹거든요. 침체에 같이 죽어요. 귀금속으로 수요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귀금속 수요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산다 하더라도 침체에 같이 죽습니다. 트럼프가 이 말했거든요. 돈 없는 불행보다 돈 있는 불행이 훨씬 낫다. 이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되었냐면 전쟁이 나도 시드머니 미천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쫓겨나도 그건 최대한 시드머니는 지켜서 황금성 있는 걸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깨질 때 안 깨지는 것도 기회비용을 버는 겁니다. 탐욕을 부려야 될 때가 아니에요. 탐욕은 다 죽었을 때 부리는 거지. 시장이 피바다가 되었을 때. 그래서 현금 비용 이렇게 따지면 유물입니다. 기회비용적인 입장으로 관념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르크스주의 추종한 사람들 중에 그 멀쩡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관념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습니다. 즉 맥법형 투자의 핵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미천을 드러내지 마라.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일에 적용하면 100% 올인하지 말고 20% 정도 여력을 남겨둬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직할 수 있어야 되고 전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계속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여력을 잃어요. 즉 미천을 잃어요. 투자에 적용하면 시드머니를 절대 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자기 자신에게 가불기를 걸려고 합니까? 셀프로. 굳이 물고기가 없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왜 하십니까? 확정 수익이 있고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갈수록 구매력이 늘어날 텐데 호경기 때 그 늘어난 돈 가지고 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빨리 지어하십시오. 그리고 비전공자분들은 개발자 국비전 주의하십시오.